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해 주시는 공장 6월 28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2대 0으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좋은 소식이 물론 16강에는 탈락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번 경기에서 마지막 골 그리고 이번에 2대 0이라는 그리고 독일을 상대로 전에 이기지 못했던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기운이죠. 신용 물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증시로 돌아서서 어제 그 늦지막히 시진핑이 항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하디시 두 번째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출근하시면서 그 방송까지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이번 주 주간 하디시 1부, 2부 올려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가 이제 2주 동안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개월, 거의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내용을 생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메이저들은 그걸 딛고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작년 후반부터 얘기를 드렸던 실현이 있을 수 있고 소음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중장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 하락파동 부분들이 나오고, 아니 하락파동이라기보다 조정파동이 나올 때마다 그 심지 부분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목군이 우상향이, 그러니까 종목군의 주가 말고 뭐 실적이든 그 다음에 기술력이든 아니면 뭐 양산을 해서 뭔가 새로운 플러스 알파의 가치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회사들이 주가가 내용 측면에서는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우하향이 되는 하향 추세 부분들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생각하던 그런 뷰포인트, 그 종목군을 그 선택을 했을 때 처음 가졌던 초심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네페스도, 장보고 1호 네페스도 그렇기 때문에 올려드린 거예요. 주가가 지금은 올라왔지만 지금은 거의 더블 이상 올라왔죠. 10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지만 그 전에는 계속 우하향 추세 부분들이 계속 가지고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별도 방송에서 올려드린 내용, 그 내용 역시 회사를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자, 모닝 브리핑입니다. 2월 28일이군요. 6월 28일. 자, 모닝 브리핑인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신용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딜의 데드라인, 우리가 데드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죠. 데드라인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주 초반에 주가의 이 몇몇 종목군들의 변동폭을 크게 만들었고, 이제 30일날 발표될 투자 제한 조치, 시장의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쏠려 있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 이상 급락이 나왔던, 급락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 트럼프는 그러고 보면 협상, 그러니까 강한 여러 가지 패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죠. 어제 그 분석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뭐 장군을 공격할 때 그냥 뭐 계속 연달아서 상장, 마장, 졸장, 포장, 뭐 차장 뭐 이렇게 공격이 다반도로 들어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모르다 뭐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러면서 허점을 노출이 되면서 더 공격의 빌미 부분들을 주게 만드는 역할 부분들 하겠죠. 계속 작년 11월달, 재작년 11월달 이후부터 계속 이거죠. 생각지도 못한 강한 걸 딱 때려놓고 그 다음부터 수습해가는, 수습하기보다는 계속 정신없이 공격 부분들 하죠.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첨단 제품 관련된 내용에서 어제 한 발 약간 물러섰습니다.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희신이 대중 협상파이기 때문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화이 제스처가 나왔는데 이 투자 제한 조치가
별도의 부서가 아니라 원래 기업 심사 부분들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M&A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곳,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제안을 검토하는 그곳에서 원래 있었던 건데 이걸 계속 진행된다.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기술 유출 문제의 대응 방안을 얘기를 한 거랍니다. 그래서 별도의 새로운 내용을 첨가시킨 게 아니라 원래부터 했던 거예요. 원래부터 했던 거. 그러니까 M&A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죠. 그 시점에서 하나가 또 나온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애플 5년 이상 동안 7년 분쟁을 끝냈습니다. 참 타이밍이 기묘하죠. 계속 그 소송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금액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특허 침해 소송 화해 성립 부분들이 됐어요. 이 시점에. 왜? 중국과 미국이 IP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무역 전쟁을 가속화하는 시점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침해 소송을 화해를 했습니다. 참 넌센스죠. 그래서 이 미중의 투자 제한 조치 부분도 종전대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거고 대중협상파인 문의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중국 역시 제스처 부분들을 했습니다. 지재권, 핵심 키워드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재산권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유화 제스처, 어제 뭐 중국 프랑스 기업인 자담회에서 향후에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절대로 강제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 이거죠. 약간 이 부분을 그리고 대두 관세율 자체도 3%에서 0% 내리면서 우리는 협상의 의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어제 모닝브리핑에서 이걸 얘기했어요. 미국의 상징인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 관세 부과에서 100기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뭐 지지율이 50%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에 대한 역효과들이 미국 자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정도까지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투자 하디슈 부분에서 시진핑이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차라리 이거 가지고 환율까지 거들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공격을 받게 되면 그때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중국은 더 많은 걸 양보를 해야 되고 상처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화해 제스처가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서 무역 분쟁의 극점 부분들이 하나 카드가 나오면 이제 그 반대로 꺾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커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지금 뭐 사상 최대치 4.7%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애틀란타 여는 전망에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은 뭐 세제, 정책, 규제 완화 덕분에 무역 정책도 한몫을 했다. 그러니까 문의신이 트럼프를 약간 띄워줬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가상화폐가 계속 신고가 부분 나갔을 때 그 얘기 드렸어요. 그만하셔야 된다. 가상화폐가 그때 기준으로 해서 1억이 지금 1000만 원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항상 보면 극점일 찍었을 때 너도 나도 했을 때 근데 지금 시장에서 너도 나도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가상화폐 거래 부분들 해가지고 수익을 얻었다. 그거에 모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관심권을 키우고 있었을 때 이것은 과열 증세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쪽 시장에 들어갔을 때가 가상화폐가 1억이었어. 근데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에요. 불과 9개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0분의 1토막이 났어요. 반대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장에서 무역 분쟁, 금리 인상 속도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불안 심리 부분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눈이 더 확대가 됐어요. 오케이. 너도 나도 떠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남들이 보이지 못하는 신규 그 다음에 기존의 추세에 첨가시킬 뭔가 또 다른 새로운 투자 포인트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요걸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왜?
지금 무역 분쟁의 1차 반격 실마리 부분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2월 달부터 지금 7월 가까워지는 시점까지 두 가지 키워드죠. 무역 분쟁의 해결 실마리, 아직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실마리라는 얘기를 드렸죠. 실마리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부분이 2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들을 했죠. 그러면 3분기, 4분기, 2분기, 하반기에 금리 인상 속도를 4번 할 것인가 라는 퀘스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저기 컨센서스가 뭐가 형성이 되냐면, 올해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상반기 상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4번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올해 그 점도표를 보면 가장 많은 3번에서 4번 정도, 내년에 3번, 그 다음에 내후년 정도에는 훅 줄어들어서 1번 정도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가 가장 피크예요. 올해 상반기가 가장 피크고 점점 급감, 그 금리 인상 속도 부분이 계속 우하향이 될 수 있는 추세. 여기도 보면 한번 반등 나왔다 꺾이는 그런 시점 부분들이 되죠. 그러면 투자의 어떤 방향 부분에서 뭐 좀 더 안정적인, 긍정적인 포인트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8일 모닝. 유가가 3% 정도 급등, 두 가지 이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유 재고가 990만 배럴 정도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재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가 한 3% 가까운 반등 부분들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6월 28일 모닝 브리핑 한 줄 정리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여기저기 시장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죠. 투자자들이 신용 때문에 아니면 변동성 때문에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역으로 작년에 비트코인이 극점을 찍었을 때, 극점에 가까워졌을 때 너도 나도 그 시장에 올인을 했죠. 그래서 1억이 지금 1000만 원이 됐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너도 나도 시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투자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드리면서, 무역 분쟁 1차 반격의 실마리 조금씩 화해 제스처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28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